공부방 네이버에다가 카페를 만들었거든요. 예, 다음 달이면 이제 10주년 돼요. 예, 그래서 10주년 이벤트 여기 들어오신 분들만 해당되는 부분들 할 거예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그 채팅창 거기 있는 목록에 그거를 이제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요. 예, 거기 들어오신 분들 이제 인증 사진이 제가 되겠죠. 예, 거기 계신 분들만 한해서 나중에 뭐 이렇게 혜택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뭐 여기 이제 제 강의를 기존에 들으셨던 분들은 똑같은 말 똑같이 또 들을 수도 있어요. 뭐 하지만 난 듣기 싫어요. 그럼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뭐 어쨌든 이제 들어갑니다. 자, 처음 공부 요령. 요게 이제 조금 애매해요. 뭐에 대한 처음 공부 요령이냐? 용어를 공부하는데 처음 공부 요령이냐? 아니면 서술을 공부하는데 처음 공부 요령이냐? 근데 저는 오늘 이제 공부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혹시나 있다 생각하고요. 그분을 위한 처음 공부 요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냐 그랬더니 시공을 하려고 해도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이 재료를 가지고 어떤 거를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려고 그러는데 콘크리트에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배합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을 이제 시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를 처음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재료가 있어야 되느냐 했더니 노트가 있어야 되겠죠. 볼펜이 있어야 되겠죠. 교재가 있어야 되겠죠. 강의가 있어야 되겠죠. 멘토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재료적인 부분이다 라는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노트는 저는 권장을 어떤 거를 권장하느냐 그랬더니 일반 노트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 공단에서 이렇게 배포하고 있는 게 있죠. 양식, 답안지 양식 22줄짜리. 그거 가지고 하십시오. 서브노트도 그거 가지고 만들고요. 답안지 연습할 때도 그거 가지고 하고, 다른 끄적끄적거리는 거, 플로차트 연습하는 것도 그거 가지고 하고요. 그림도 그거 가지고 하고. 왜 그거 가지고 하냐고 그랬더니, 이게 몇 줄에다가 하면은 나한테 유리한지, 내 글씨체 되게 이쁘네? 그런 거를 본인이 이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프를 그렸더니 어느 부분, 뭐 5줄 했던 3줄 했던 이렇게 만들었더니 어느 부분이 어떻게 공간이 남을 수가 있겠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 노트 가지고는 절대 하지 말자. 답안지 가지고 하시자. 볼펜은요, 꼭 조금 큰 문구사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볼펜 가져가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동아 애니볼 501 0.7mm 가지고 했는데, 사람들마다 좀 틀리잖아요. 그렇죠? 나는 뭐 1mm 가지고 하고 싶어. 나는 1.2mm가 좋은 것 같아.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상관없습니다. 여러 자료를 사가지고요. 그리고 제트스트림이 되게 좀 좋거든요. 제트스트림은 근데 동아 애니멀보다 조금 비싸요. 경제적인 여력이 되신다 그러면 제트스트림 쓰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종류와 미리별로 몇 가지 사서요. 써보십니다. 서브노트를 만들 때 문제 연습할 때 한번 써보시고요. 본인한테 가장 잘 맞는 거 그걸 가지고 하시면 되겠죠. 저는 이거 가지고 합격을 하긴 했어요. 자, 이제 요거 두 개는요, 뭐 개인 성향이에요. 근데 이 뒤에서부터 나오는 거는 개인 성향이라고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 공부를 함에 있어서 본인의 자존심과 본인의 뭐 어떠한 그런 똥꼬집 그런 것 때문에 교재 그냥 인터넷에서 주워서 하시는 분 계시고요. 강의 안 듣고 독학하신 분 계시고요. 멘토 안 만들고 그냥 내가 스스로 이렇게 공부하신 분이 있는데, 물론 합격하신 분 봤어요. 교재도 인터넷에서 막 주워서 안 샀어요. 그죠? 멘토도 없어요. 그리고 뭐 강의도 안 들었어요. 근데 합격하신 사례가 있긴 있어요. 100명 중에 1명?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굳이 그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인 성향에 의한 부분과 개인 성향에 의하지 않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 재료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재는요, 교재는 뭐가 중요하냐 그랬더니, 그 본인이 만약에 다니려고 하는 학원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학원에서
강의하는 교재를 당연히 사야 되겠고요. 만약에 나는 강의는 안 듣고 그냥 교재만 가지고 하겠다라고 그런다 그러면 그 교재에 대해서 뭐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에 이제 교재 이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뭐 참조하셔야 되는데 저희 학원 교재가 아니고 난 다른 학원 가고 싶다 그러면 그 학원에 대한 교재는 시중에서 팔고 있으니까 시중에 한번 가셔서 큰 서점 가셔가지고요 한 번씩 다 읽어보시죠. 본인한테 맞는 교재를 참 사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 그랬더니 내가 22줄로 쓸 수 있게끔 이 교재가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내가 글을 읽으면서 어렵지 않은지 이해가 되는지 접근할 수가 있는지 그런 것만 좀 생각해 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듣는 건데요. 강의는 동영상 강의랑 직강 이게 두 가지 나눠져요. 저는 꼭 인천기술사학원 오시라고 말씀 안 드려요. 상담하실 때도 좀 먼 데서 오신 분 계셨거든요. 포항에서 오셨던 분인가 청송에서 오셨던 분인가 계셨어요. 아, 왜 이렇게 먼 데서 오셨어요? 부산 쪽 가면 더 가깝고 대전 쪽 가면 더 가깝고 KTX 타면 그냥 서울 가까운데 가까운 데로 가십시오. 가까운 데가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분은 끝까지 저희 학원 오셔가지고 물론 합격은 하시긴 하셨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만약에 직강을 꼭 다니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집에서 가까운 곳을 조금 추천을 드려요. 근데 본인이 나는 동강을 꼭 듣고 싶다라고 그러면 뭐 어느 학원이든 상관이 없겠죠. 꼭 뭘 보셔라 샘플 강의 보시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멘토라는 재료인데요. 멘토는 직접 내가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만날 수도 있고요. 온라인으로서 멘토를 만날 수도 있겠죠. 본인이 예를 들어 저희 학원 카페 같은 경우는 본인이 푼 문제지를 올려서 거기에 대한 답을 기존의 기술사님들이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해드리는 그런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하신다? 라고 하면 그것도 일종의 멘토를 만드시는 거고요. 아니면 난 기존의 합격생들 후기 같은 거 보니까 누가 뭐 이렇게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 그래서 아니면은 누구가 조금 더 합격 수기를 보니까 좀 공부하는 방법이 나랑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그분한테 뭐 쪽지를 보내서 그분한테 이제 좀 어떠한 멘토를 받을 수도 있겠죠.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도 있고요. 근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오픈은 조금 좀 지향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하면은 요 5가지 재료를 만들어서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추천을 드립니다. 다 이 재료를 좀 가져가십시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콘크리트를 배합이라는 걸 하셔야 되네요. 그러면은 배합은 설배공 WS 굴잔 단시형 우리가 물론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소요 강도와 내구성과 순과 균열 저항성 이 내용이 있다라고 봤을 때 어떤 순서에 의해서 어떤 부분이 명확하게 중요한지 그 키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넓게 잡고요. 중요하지 않은 부분 조금 소홀하게 잡고 우리가 배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경제성, 논리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합은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지만 소요의 강도와 내구성과 수밀성 그리고 균열 저항성을 가지고 배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소요의 강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너무 복잡한 교재는 X, 그림이 따라 그릴 수 없는 교재는 X. 우리는 소요의 강도와 따라서 요 정도만 그려도 60점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뭐 엄청나게 복잡하게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어요. X죠, 그죠? 강의 너무 깊게 들어갔어요. X.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물론 토목시공 기술사 강의를 하면서 거기 약간씩 이제 토질에 이제 첨가제를 조금씩 넣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복잡해봤자 안 좋죠. 토목시공 기술사를 따려고 하는데 토지까지 공부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죠? 토목시공 기술사를 공부를 하는데 요즘에 뭐 상하수도 쪽에서 문제가 많이 나와. 그러면 상하수도 기술사에 나오는 문제를 쫙 해가지고 쫙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X. 우리는 요만큼만 나오면 돼요. 그쵸?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죠? 모든 게. 자, 그러면 이제 내구성인데 이 내구성에 대한 부분은 뭐냐 그랬더니 우리는 사실 공부를 하면서요. 짧고 굵게 가면은 좋죠. 그죠? 짧고 굵게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저희 학원도 이번에 이제 4개월만 합격하신 분이 2분 나왔어요. 그리고 7개월에 합격하신 분이 또 2분 나오셨는데 그 정도면 이제 짧고 굵게 하신 거죠. 근데 사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짧고 굵게 가시는 분보다 그냥 꾸준히 공부를 하시다 보면 합격하시는 사례가 훨씬 더 많아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짧고 굵게 합격은 사실 어려워요. 머리가 엄청나게 좋다든지. 그 인정합니다. 제가 이제 합격시켰던 분들 중에서는 머리가 진짜 좋으신 분들이 있었어요. 진짜 빨리 합격해요. 뭐 어떻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따라갈 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도 나 뭐 서울대 나왔는데 연대 나왔는데 고대 나왔는데 뭐 이 정도 뭐 학벌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그러면은 별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없어졌지만 뭐 인천 전문대학교 나왔다든지 약간 사실 공부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었고 공부하는 습관이 없었고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몰랐었던 분들이 공부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내구성이라는 거는 얇고 길게 해요. 이 길게는 1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의 체력적인 내구성이 1년. 그리고 이게 얇다는 것은 하루에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6시간 왕창 공부하고 내일은 아파서 공부 못하고 이게 아니에요. 굵게죠, 그게. 얇고 길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조금만 하면은 얕고.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통보시험 기서는 얕게 공부를 하라고 하잖아요. 깊게가 아니라 그것까지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밀성입니다. 콘크리트가 뭐에 약해요? 물에 약해요. 사실은 물이 이제 철근 콘크리트 균열된 곳에다가 딱 들어오면은 수밀이 안 돼서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철근이 부식되고요. 어떤 노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물속에 CO2라도 많이 들어있으면 탄산화도 뭐 염려되는 거고요. 아니면 물속에 염해 물질이라도 있으면 염해도 이제 조금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뭘 얘기를 하느냐? 나 결혼해. 누가 돌아가셨어. 어떤 모임이 있어. 자꾸 술 먹자고 불러내. 조금 자제를. 안 갈 수 있고 그냥 뭐 부심할 수 있다고 그러고 굳이 뭐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못 하잖아요. 그죠? 지금 딱 아주 적정한 그런 거랑 맞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균열 저항성인데요. 이게 슬럼프예요, 결국은. 슬럼프. 모든 콘크리트는 균열이 발생합니다. 모든 공부는 슬럼프가 발생합니다. 이 슬럼프를 극복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따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시공을 하셔야 되는데요. 결국은 이 시공이라는 거는 공부라는 뜻이죠. 공부를 합격할 때까지. 예를 들어서 요 날이 예를 들어 2월 10일이다. 시험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3월 10일 날 발표예요. 그리고 나서 쭉 있어가지고 이날 또 2차 시험이에요. 필기 시험 보는 날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요, 우리가 시공이라는 거는요, 맨 처음에 이제 뭐 발주해가지고 기획해가지고 뭐 설계해가지고 이제 착공을 하죠. 착공해서 준공까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착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착공하고 나서 놀면 안 되죠. 발표까지 뭐 해야 돼요? 계속 일을 하셔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공부를 하시라는 거죠. 그죠? 그래야지 이게 연속 공부가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슉 하고 연속성 있게 여기서 치고 올라간다. 왜? 다른 사람들은 공부 안 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발표 날까지. 이거는 이제 조금 하지 말고 그냥 가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하는 거 쉬지 않습니다. 시공도 쉬면 안 돼요. 비 오는 날 뭐 해야 돼요? 시공은 못하지만 현장 나가서 단돌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물이 넘치는지 어딘지 펌프가 고장났는지 안 고장났는지 가서 봐야 되잖아요. 회사는 가야 되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 계속 하셔야 돼요. 단 하루라도 공부가 안 되더라도 그날은 뭐래요? 시공 VOD라도 봐셔야죠. 아니면은 뭐 어디 뭐 시공학 책이라도 그냥 흩어서 이렇게 뭐 사진이라도 보셔야죠. 계속 해야 됩니다. 자, 슬럼프 극복. 콘크리트가 균열이 발생하듯이 누구나 이제 슬럼프가 다
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극복 사례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술을 되게 어렸을 때 많이 먹었는데 몸이 안 좋아져서 술을 먹으면 안 되는 뭐 그런 게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공부할 때도 술은 안 먹었어요, 다행히. 그래서 술을 안 먹었는데 근데 술 생각은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슬럼프 극복을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지금은 담배를 끊었지만 그때는 이제 담배가 좀 맛있었던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50분을 공부하고 10분을 담배 피면서 쉬고 이런 거. 그래서 50분만 공부하면은 내가 10분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뭘 한다. 뭐 이런 걸로 이제 슬럼프를 좀 극복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6시간만 공부하면 집에 가서 그래도 다시 이렇게 다운받아 가지고 무한도전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에 대한 어떤 대가, 내가 공부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대가에 대해서 기대치를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조금만 참으면 돼. 오늘 그래서 오늘 3시간만 하면 돼. 오늘 6시간만 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슬럼프가 완전히 왔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가족들이랑 나들이 같은 것도 사실은 갔어요. 근데 뭐 매주 토요일을 갈 수는 없잖아요.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만 열심히 하면은 벽제 수목원을 오전에 갔다 오기로 했으니까 참고 견디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에 대한 보답을 저는 생각을 하고 했더라. 그래서 나에 대한 보답. 보답이 큰 걸 수도 있고 작은 걸 수도 있어요. 담배일 수도 있고 10분의 휴식일 수도 있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합격했을 때 어떤 그 미래에 대한 보답일 수도 있고요. 오늘 저녁에 무한도전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에 대한 보답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조금만 사소한 것부터 큰 것과에 대한 보답까지 같이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슬럼프는 극복할 수 있어요. 그거를 보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지 그 미래에 대한 가치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공부하는 의미가 전혀 없잖아요. 그죠? 다른 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냐 그러면은 뭐 술을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물론 술을 많이 먹으면 오늘 공부가 전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일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주 2잔. 소주 2잔 놓고 먹으면서 안주 까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책을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분은 맥주 한 캔이요. 매일 한 캔씩이에요. 그래서 밤 11시부터 조금씩 술 드시면서 책 보면서 물론 공부가 완벽하게 100% 되는 효율이 나타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술이든 어떤 놀잇감이든 뭐 옆에 두면서 같이 그거를 공부할 수 있게끔 엉덩이 붙이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끔 노력하는 거. 그런 슬럼프 극복 방법도 있더라.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꼭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본인마다 어떠한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하나씩 2가지씩은 찾아 놓으시는 게 분명히 슬럼프가 와요. 근데 단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미리 준비를 안 했다 그러면은 그냥 우울한 건 올 수 있겠죠. 다른 방법은 또 어떤 방법이냐 그랬더니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린 건데 그냥 시공, VOD 쪽을 좀 유심히 좀 보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EBS 극한 직업 요 프로그램을 조금 좋아했었어. 근데 이 극한 직업 프로그램을 보면은 뭐 원양어선, 뭐 참치잡이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근데 어떤 것도 나오냐 그러면은 현수교에서 케이블 가설하는 거 극한 작업 이런 것도 나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극한 작업 그 내용들이 있어서 EBS에서 만든 데 있어서 그냥 그걸 재미 삼아서 봅니다. 토목시공에 관련된 거. 근데 그거 보다 보면은 재밌어요. 그리고 또 얻는 지식도 생겨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현장 사례에다가 써도 괜찮은 아이템이 될 수 있겠네 이런 생각들도 들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생각이 듭니다. 편안하게 그냥 보시는 거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어벤져스 뭐 이런 영화 보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어떠한 슬럼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N입니다. N이. 이 N이 뒤에다 뭘 붙일까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는데, 저는 여기다 이제 육타 원칙.
좀 붙여 보시자. 예, 그래서 육하 원칙이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anywhere. 예. 딱 보면 알겠죠, 그죠? 예, 어디서든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뭐 공부할 때 이제 와이프랑 이마트를 가게 되면 뭐 이거 끌어야 되잖아요. 예, 끌면은 이제 조그만 핸드북 노트 있어요. 저희 카페에서도 핸드북 노트인가? 핸드북? 뭐 그런 걸로 이제 검색하시면 제가 만들어가지고 공부했었던 뭐 그런 거 있어요. 토목시공 합격하고 누굴 줬어요. 예, 근데 토지 공부할 때 조금 만들었었던 건데 아마 그게 이제 카페에 올라가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예. 저 회사에서 회식할 때, 유명한 어떤 가수가 나오는 그런 게 있었어요. 한국에 와서 공연하시는 게. 그래서 저 그날 이제 갔는데, 그 전날 A4 종이에다가 빼곡하게 공식 같은 거 안 해진 거 적어서요. 가져가세요. 여기다 주머니도 넣고 꺼내서 한 번씩 보고 꺼내서 한 번씩 보고 이렇게 이제 공연을 본 적 있거든요. 어디서든 되겠죠. 저 설날이나 아니면은 무슨 뭐 추석 때 이럴 때 이제 가족들이 다 모이는 때죠. 근데 뭐 설날 때가 좀 기억이 나면 저희 이제 처갓집에 가면은 처갓집이 이제 옛날 오래된 단독주택이었거든요. 그래서 마루가 조금 넓은 편인데 마루가 되게 차가워요. 온도 시스템이 없어. 그냥 다 그냥 나무 바닥이라서. 그리고 방에 들어가지만 따뜻해요. 식구들은 전부 다 방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 혼자 소파에 마루 소파에 앉아서 추운데 거기서 책을 보고 있었어요. 2번 그랬던 것 같은데 아마 제가 공부하고 아마 2번 설날을 맞이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자마자 며칠 안 돼서 설날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 넘어서 그때 설날 2번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디서든 공부할 수는 있겠더라. 저는 만원 버스 안에서도 공부했고요. 추운 날 그 광역버스 기다리면서도 장갑 없이도 책 넘기고 공부하고 그랬었어요. 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네요. 가장 중요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단편적인 것이라도 좀 생각하셔라. 애니와십니다.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은 토목시공 기술사는 특히 더 그런데 조금 폭넓게 보셔야 돼요. 왜? 도로 쪽에 공부를 한 거를 도로에만 쓰시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항만에서 공부한 거 항만에만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앞부분에 일반 토공을 배웠는데 앞부분에 배운 일반 토공을 거기서만 쓰라고 제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험 보실 때는 도로 문제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 블로우업이 나왔어요. 블로우업은 당연히 특히 이제 가로팽창 주는 부분에서 그 온도와 신축 활동에 의해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솟아오르는 걸로 그냥 블로우업을 쓰면 끝이다? 아니다. 왜? 블로우업이 됐다는 거는 그 줄눈 부분이 뭔가가 망가져 가지고 그쪽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조인트 부분에 그쪽에 부분에 있는 어떠한 밑에 지반이 보조기층이라든지 아니면 노상이라든지 엉망이 될 수 있겠네. 같이 엮어서 쓰는 거예요. 그거를 어느 쪽에서 가져올 수 있어요? 일반 토공 쪽에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치환을 한다든지 어떤 대책을 한다든지 그것도 앞쪽에서 가져오는 거지 도로 편에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넓게 생각해서 어떤 것이든 답안지에 엮어서 한번 써보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anyhow 뭐 어떤 방법이 되겠죠. 그죠?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요. 공부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방법도 있고 이 방법도 있고 이 방법도 있고요. 뭐 똥 쌀 때마다 공부하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들마다 쉽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그죠? 출근할 때마다 공부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출근할 때마다 MP3를 듣는다. 어떤 분들은 출근할 때마다 책을 읽는다. 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아니면 내가 자가용을 승용차 자가 차량을 이용했을 때 뭐 요즘 뭐 오디오 시스템 좋으니까 MP3를 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SPT랑 표준 간이 시험을 말하며 뭐 63.5kg 추를 이용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다 내가 책을 읽었다 쳐요. 이걸 녹음을 하셔. 녹음을 하시고 다시 차에다가 오디오를 틀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이 시간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죠? 육하 원칙에다가 하나를 더 한다 그러면은 타임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매우 중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놓치지 않고 우리가 좀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은
조금 더 좋은 활용성, 범용성, 시간의 제약이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본인이 만드시면 참 좋아요.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저는 약간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제 아들이 저는 아들이 하나예요. 하나인데 애가 좀 어렸을 때 공부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고1이니까 10년 전에 제가 취득을 했으니까 10년 더 됐네요. 제가 취득한 지. 뭐 어쨌든 그때 애가 좀 자주 아팠어요. 그래서 뭐 병원도 자주 입원하고 그랬었는데 작년 때문에 일주일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병원에서 이렇게 그 침대 바로 옆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제끼면은 그냥 편안하게 누울 수 있고 이거 올리면은 식탁이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가 자고 있는 조그마니까 이거를 이렇게 올리고 저는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거기서 잠이 든 거예요. 그래서 딱 잠자다가 딱 일어났는데 거기에 그 종이컵이 있는데 종이컵에 노란 물이 들어있네. 근데 목이 되게 말랐어요. 저는 와이프가 오렌지 주스를 따르는 줄 알고 그걸 마셨는데 애 오줌이었어요. 저는 병원에서도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물론 여러분들한테 그런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공부를 하라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하지만 차라리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즐기셔라. 즐기는 거다, 공부를. 즐기다 보면은 내가 언젠가 취득할 거고, 언젠가 취득하면은 언젠가 승진을 할 거고, 언젠가 승진을 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남들보다 빨리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거다라는 이런 기대가. 근데 사실 그 말이 다 맞거든요. 그거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거들을 이제 조금 생각을 하시고 마음 편하게 드시고 공부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서술형 문제를 쓴다라고 봤을 때요, 그죠? 서술형 문제를 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3페이지를 쓰게 되는데. 앞부분은 개요, 그리고 물어본 거에 대한 어떤 원리나 거기에 따른 시공 절차, 고려사항, 검토에 관련된 어떤 사항들이 있으면 쓰겠죠. 물어본 거 쓰겠죠. 물어본 게 많으면 뭐 여기까지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쪽에 엑스트라가 든다면 엑스트라 들어가는데 우리가 보통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어느 부분들 요 부분을 쓰는 게 조금 더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좀 계시죠. 그래서 그 부분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게 현장 사례와 결론 부분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오늘 수업 끝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장 사례 쓰는 기본적인 방법이 있어요. 제가 고안해 낸 건데 많은 분들이 현장 사례 쓸 때 너무 쉬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은 제가 합격할 때 그 틀을 만들었었던 거에 대해서 공유를 먼저 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문제가 나툼, 여굴, 확산 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라는 문제가 혹시나 이제 출제됐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서술형 문제를 뭘 생각을 해봐야 되냐 그랬더니, 물론 서술형 문제는 시험 유형, 테스트, 뭐 CB가 가끔 나올 때도 있죠. 서술형으로 나오니까 좀 이상해. 에너지도 뭐 서술형으로 나왔죠. 뭐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시험 유형이 나오는 경우는 있어요. 극히 드물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유형은 이제 콘크리트 유형이 있어요. 콘크리트 유형은 살짝 빼볼게요. 그러고 나서 공법 유형이 나오는 경우 있죠. 공법 유형은 시험 유형보다는 많아요. 하지만 가장 서술형 문제에서 포지션을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 어떤 유형이냐 그랬더니 문제점 유형이다. 그러면은 콘크리트 유형은 살짝 빼놓자고 그랬는데, 콘크리트 유형 중에서도 보니까 콘크리트는 재배 시에 관련된 부분이 있지만 내구성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상당수 많죠. 콘크리트가 내구성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하면 그런 콘크리트의 문제점 유형 쪽에 이제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서술 나왔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종합해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봤을 때 문제점 유형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다른 거에 비해서는 높다
무조건 높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기준으로 한번 해보자 이거죠. 모든 현장 사례를 다 쓰면 좋겠지만, 물론 지금 요거 설명드리고 나서 공법 유형도 어떤 식으로 문제점 유형, 이 현장 사례를 쓸 수 있는지 설명드릴 거예요. 뭐 어쨌든 이걸 보니까 여골이 많이 늘어날 거래. 근데 원인이 뭔지 알아내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한번 써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마지막 장에 현장 사례를 쓸 때, 예를 들어 이제 현장 사례를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은 공사명을 우선 쓰셔야 돼요. 그래서 공사명은 뭐 어려운 거 쓸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뭐 땡 다시 땡 공구 노반 신설 뭐 이런 식으로 뭐 쓰시면 돼요. 이걸 어떻게까지 쓰시는 분들이 있냐 그랬더니 땡 다시 땡 공구 땡땡 노반 신설 건설 공사 이렇게까지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이제 시간 내에 쓰는 게 목표잖아요. 이렇게 쓰나 채점하시는 분이 철도 공사라는 거 모르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다 알고 계세요. 굳이 이렇게 쓰지 마세요. 그럼 이렇게 쓰지 않고 더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L은 18.245 km 뭐 이런 거 있으면 쓸 수가 있겠죠. 이거 쓰느니 차라리 어떤 그 공사에 대한 범위적인 부분, 연장이라든지 아니면 규모, 아니면 루베 뭐 이런 거가 되겠죠. 이런 거 쓰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연장 같은 거 제가 쓰는데 어떻게 썼어요? 이렇게 쓰신 분들 참 많죠. 그냥 18km 의미 없어요. 우리 무슨 도로나 철도가 딱 정확하게 스테이션이 스테이션 0부터 딱 스테이션 18 플러스 땡땡 물론 있을 수는 있죠. 꼭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끝나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면은 숫자를 하나 쓰더라도 현장 사례에서는 어떻게 쓴다? 이 숫자가 진짜인 것이냐로 보이게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문제점이고요, 세 번째는요 원인이고요, 네 번째는요 무조건 대책입니다. 제가 썼던 사례 완벽한 그냥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점 유형이니까 그냥 문, 원, 대 그냥 쫓아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원인 및 대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면 문제점 및 대책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어떤 거든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내가 본론에 썼던 거 있잖아요. 끌고 와요. 문제점 유형이니까 내가 여골 확산 시 문제점 뭐 그 내용을 앞에 서술형에다 쓸 수도 있었겠죠. 그 문제점을 썼던 게 있다 그러면 그 썼던 것 중에서 가져와요. 내가 대책을 쓴 거 있다 그러면 대책을 이 문제점과 이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 여러 가지 대책 중에서 뭐 쓴 거 있겠죠. 가져와요. 그냥 그대로 앞에서 그냥 했었던 거를 그대로 가져와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더라. 문제점이 이렇게 쓰라니까 문제점 막 3개, 4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쓰지 마십시오. 문제점 몇 개만 써요? 한 가지. 원인 그러면 몇 가지 써요? 한 가지. 정뭐 하면은 2가지. 대책 몇 가지 쓰면 돼요? 원인이든 문제점이든 얘가 한 가지만 쓰고 끝났어요. 그럼 얘는 무조건 2가지. 얘가 2가지를 쓰고 끝났어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3가지. 즉 위에 얘네들이 쓴 것보다는 더 많이 쓰셔야 된다. 우리 토목시공기술사가 되실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토목시공기술사가 되실 분들이 현장에 가서 야, 이 문제점이 이거고 이게 이거야. 그래서 조치사항으로 이거 있는데 이거 내가 지금 공사비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니네가 이 여러 가지 내가 대책을 얘기를 할 테니 그 대책들에 대한 품셈을 1위 대가를 꾸며서 공사비가 얼마 되는지 계산해 놔. 그리고 나는 다시 올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기술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더 많이 쓰셔야 돼요. 대책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골이 확산 시 문제점이 뭐가 이제 발생할 수 있냐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쐐기 파괴 활성화. 제가 뭐 어디 이상한 거 가져온 거 아니네요. 원평-쇠전 암사면의 파괴 형태가 평사투영법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원평-쇠전이죠. 그러면 원평-쇠전에서 그냥 아무거나 하나 가져온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원형 파괴면 어떻고, 평면 파괴면 어떻고, 쐐기 파괴면 어떻고, 전도 파괴면 어때? 그냥 저는 역을 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했으니까 쐐기 파괴가 활성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겠다. 그럼 거기에 따른 원인을 우리가 현장에서 찾아보니까는 천공 간격 조밀하고 예를 들어서 RQD가 65보다 작은 지역이어서 뭐 그랬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칩니다. 그러면은 어떤 발파 쪽에 대한 주의사항에 있는 아이템 살짝 가져왔고요. 그리고 안반 분류에 대한 공학적인 아이템을 하나 살짝을 딱 가져왔어요. 느낌을 보니까 뭘 느낌이냐 그랬더니 평사투영법에 대한 암사면에 대한 파괴, 그거에 대한 것을 이제 여기다 응용해서 쓰신 거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주의사항도 알고 거기에 따른 어떤 공학적인 안반에 대한 공학적인 분류도 할 줄 알아 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쓰는 거예요. 그냥 이걸 어떻게 쓰시는 분들이 있냐 그랬더니 문제점을 보니까는 역을 확대. 당연히 문제죠. 문제인데 그냥 문제점을 역을 확대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인이 뭔지 알아요? 그분들이 쓰는 거는 사전 조사 미리 뭐 이런 식으로 쓰시는 분들 있거든요. 뭐 조사도 잘못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뭔가 공학적이진 않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미철적 뭐 이렇게 쓰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게 뭐야? 이런 거 쓰시는 거죠. 그래서 현장 사례를 쓰실 때는 현장 사례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사실 뭐 공사면 문제점 원인 대책 이렇게 쓰면 뭐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뭐가 돼요? 뭔가 되게 있어 보여. 그러면은 이 내용들이 사실은 본론에 있었어야 되겠죠. 그죠? 그것 중에서 가장 만만한 거를 지금 가져오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 따른 대책은 뭐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뭐 심 빼기 발파 적용 아니면은 뭐 정밀 제어 발파를 실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사전 포폴리 뭐 실시 뭐 여러 가지 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를 가져왔는데 뭐 여기 이제 대책 썼던 것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이거 가져왔는데 이거를 답안지에다 이제 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 중에서 쓸 수 있는 거 뭘 쓸 수 있느냐 그랬더니 요 옆에 빈 공간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빈 공간이 대책은 한 줄 최소 한 줄 두 줄 쓸 거니까는 하나 둘 셋 넷 5줄은 생기죠. 5줄이면 간단한 그림을 충분히 그릴 수 있을 만하게 그렇게 이제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리고 포폴링을 예를 들어 그렸다 했다 그렇다 그러면은 포폴링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SL 라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죠? 요 공간에다가 포폴링을 이렇게 이제 박는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L은 몇 메다고 그리고 이 각도는 얼마다, 몇 도다, 뭐 이런 거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그림을 할 수 있는 거 대책을 하나 가져와서 이렇게 대책까지 쓰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림을 이렇게 하나 옆에다 꼭 그려주세요. 현장 사례를 하면서 그림을 안 그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미 없어요. 현장 사례를 내 답안지에 있는 현장 사례를 채점위원이 잘 읽어주시리라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절대 안 그래요. 뭔가 그림이 있고 뭔가 공식 같은 게 있어 보이고 뭔가 딱 대충 봤는데도 그 키워드 이 단어적인 면들이 부분들이
그 채점위원들이 익히 너무 익숙하고 자주 그런 공학적인 서적에서 봤었던 단어가 딱 있을 때 관심이 있는 거지. 예,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괜히 관심을 가질 이유는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장 사례를 쓰실 때는 본인이 매우 현실성 있고 뭔가 나 좀 봐주세요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는 단어들, 예, 그거를 꼭 써주시면은 매우 좋을 것 같아요. 예, 현장 사례를 뭐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예, 다른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했더니 꼭 뭐 제 방법을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현장 사례를 꼭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제가 합격한 사례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니까 예, 그러면은 이 문제가 똑같이 나왔다고 쳐요. 예, 그러면은 여기다 어떻게 그래요? 그냥 큰 그림을 그립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요. 분명히 이 앞에 어떠한 대책에서 대책을 쓰라 했으니까 대책을 썼겠죠. 어떤 그 대책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썼을 건데 여기 현장 사례에 들어가는 대책은 키포인트용으로 너무 많이는 아니 대신에 설명은 많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키포인트를 가지고 들어가라 라고 이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폴링에 대한 현장 사례가 있더라, 역으로 많이 발생이 돼서 그러면 포폴링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이제 쐐기 파괴가 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전리가 이런 식으로 있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니까 이제 뭐 60도가 되겠죠. 그리고 얘에 대한 기록지는 15m까지 연장을 했더라. 뭐 이런 거 쓸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포폴린 15m 이렇게 안 해요. 두 막장을 넘어서서 길어봤자 세 막장 기록지만큼만 받습니다. 받습니다. 그래서 뭐 몇 메다 사실 되지는 않는데 뭐 연장해서 했다. 그리고 쐐기 파괴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이 부분에 이제 포폴링을 원래 60도까지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추가를 해가지고 뭐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실제 이제 본인들이 구매해서 보고 있는 교재 책에는 요런 내용들을 빼고 있잖아요. 그렇죠? 뺀 요 내용들을 내가 진짜 한 것처럼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막 집어넣어. 집어넣죠.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오른쪽에 하나가 뭐 조금 더 남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내가 플로우 차트를 가져갈 것이냐. 예를 들어서 포폴링을 내가 이제 현장 사례로 이제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포폴링에 대한 어떤 이 대책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공법이 있었으니까 플로우 차트까지 좀 그리기는 좀 어려웠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포폴링에 대해서 내가 용어 답안을 쓰듯이 포폴링에 대한 플로우 차트 아니면 여기 밑에다가 뭐 또 추가적으로 주의사항 내 주의사항을 쓰는데 용어 답안에서 연습했었던 주의사항을 여기다 쓰시고 그걸 왜 생각이냐 그리고 이제 현장 사례에다 쓰시라는 거죠. 이런 방법도 있어요. 뭐 꼭 뭐 제 방법이 아니고 이런 방법으로도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으니까 대신에 그냥 책을 보고 책에 있는 거를 베껴서 그냥 여기다 놓는 그림이 아니라요.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설계 변경을 하더라,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설치를 할 수 있더라,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책이랑 조금 추가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처럼 꼭 본인이 해본 것처럼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건 현장 사례를 볼 수 없어요. 현장 사례를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최악의 상태입니다. 어떤 식으로 현장 사례를 쓰느냐, 일단 이렇게 하고 나서요. 예를 들어서 뭐 서해안 땡 가실 때 복선 전철 공사 현장 이라고 쓰고 나서요. 그리고 1 뭐가 문제가 된 그래서 뭐가 어떤 원인이 있었고 뭐가 있었어. 그리고 3 그래서 대책으로는 뭐뭐 했어, 뭐뭐를 해야 되는데 뭐가 어려우니까 어떤 대책을 시행하고 어떤 조사를 하고 뭐 어떤 조사를 해야 돼 하고 끝나는 거야. 그림이 전혀 없어요. 내가 그림을 이해하고 있는지 어쩐지 내가 그 현장에 있을지 알게 뭐야. 누구한테 주소 들어가지고 이렇게 읊고 있을지 뭐야. 의미 없어요. 그죠? 이런 답안은 절대 쓰지 마셔라. 본인한테 의미가 없는 답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 현장 사례를 쓸 수도 있고요. 현장 사례를 포함한 결론을 쓸 수도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쓴 것도 있으냐 그랬더니, 예, 이제 현장 사례 끝나고 이제 결론으로 들어갈게요. 예, 그래서 저는 결론 1 현장 사례. 그래서 공사명, 문제점, 원인, 대책, 그리고 2 맺은말. 저는 이렇게 해서 쓴 양식들이 좀 많았어요. 예, 그래서 결론이라고 써놓고 거기 안에 이제 현장 사례 쓰고 그리고 이제 맺은말 해서 맺은말에 남은 줄수가 많으면은 1, 2 남은 줄수가 얼마 안 되면은 이렇게 쓰고 이제 끝냈죠. 그죠? 네, 이것도 알려드리니까 어떻게 쓰시는 분들이 많냐 그랬더니 여기 동글뱅이 1을 하고 여기다 딱 써요. 예, 그러고 나서 봤더니 이게 끝났어, 종이가. 예,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끝 쓰고 끝나. 그럼 동글뱅이 2가 어디 있는지 채점위원 보고 찾으라는 건가요? 예, 숨바꼭질 하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번호체계는 갖지 말아라. 예, 그래서 안 써야 되겠죠. 그죠? 예, 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 결론은요, 결론 안에 들어가는 말을 쓰는 방법이에요. 예, 맺은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다른 말로 한다 그러면은 결론, 아니면은 뭐 맺은말, 그리고 기술자로서의 뭐 재현, 뭐 이런 말들을 뭐 다 똑같은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보니까 결론에 들어가는 말은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이 말이 결국은 글이죠. 그러면은 이 글을 씀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나틈을, 예를 들어 이제 지금 나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나틈을 배웠다고 쳐요. 터널 공법을 배웠는데 이 나틈을 배움에 있어서 안반 분류도 배우고요. 그렇죠? 발파도 배우고요. 발파는 어떤 공식도 들어가고요. 그 공식, 그리고 또 누드 지수도 들어가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안반 분류에서는 뭐 RQD, RMR, 뭐 Q 시스템에 대한 어떤 공식도 들어가고 어떤 수치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여기다가 연관해서 쓴다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조금 더 다 공학적으로 되어진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나튼 여불은 서포트 리액션 커브에 의하여 시간 경과시 지중 응력 해방에 따라 진행성 여불로 발전될 수 있으며 특히 균열 지수나 풍화도 측정에 따른 기준치 이하의 불연속 면이 과다 시에는 보강 공법 중 강반 다단 그라우팅 및 T는 30cm 이상 쇼크리트 연속 타설 긴급 공사가 필요함이라고 제가 한번 써봤어요.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미리 준비한 내용은 전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실제로 그냥 답안지를 쓰듯이 저도 뭐 답안지 쓰는 연습을 꾸준히 뭐 하고는 있어요. 물론 뭐 그 답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는 경우도 있고 뭐 안 하는 경우도 뭐 있겠지만 뭐 어쨌든 그래서 이 정도 글이면 제가 합격했을 때 썼었던 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글을 하나하나 한번 뜯어보죠. 우리 터널 배우면서요, 서포트 리액션 커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서포트 리액션 커브 보면은 가로축에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가요?
시간 들어가죠. 그 시간 그냥 넣었어요. 지중 응력 해방이라는 거는 제 수업을 들으셨으면은 뭐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예요. 진행성 역을, 뭐 역을 확산 이거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다시 한번 갖다 썼다고 보면 되겠죠. 우리가 안반 분류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절균풍, RRMRQ 거기서 이제 절균풍 요거 두 가지를 한번 가져와서 그냥 넣어봤어요. 그럼 특히 뭐 이거 안 써도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전리 간격이나 리퍼빌리티 측정에 따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쓰셔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결국은 어떤 부분을 지금 여기다가 집어넣느냐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우리가 그 다음 장 교재를 보면은 제 강의 순서를 보면요,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이 불연속면이 나와요. 안반 분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공부하는 게 이제 거기 교재에 있는 부분이 불연속면이에요. 갖다 썼어요. 그죠? 보강분법을 내가 하겠대. 하겠는데 뭘 하겠냐 그랬더니 강간다단 그라우팅이랑 그리고 쇼크리트를 하겠다는데 쇼크리트 어떤 거 하겠다는 거예요? 30cm 이상이래.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현장에 있었던 것이냐 알면은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이냐 하는 그런 어떤 수치적인 부분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안지를 한번 써봤다. 이거 그대로 이제 그 우리 답안지 연습하는 거에 쓰면은 아무리 안 나올게 4줄, 5줄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소 4줄 이상은 나올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요, 아무리 못 써도 3줄 이상 쓰셔야 됩니다. 2줄짜리 결론 쓰신 분들이 있어.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 전리 상태에 따라서 긴급하게 보강 공사를 해야 된다 라고 쓰고 나오신 분들 참 많아요. 그런 식으로 의미 없잖아요. 뭐가 들어갔어? 서포트 리액션 커브라는 이런 배웠는데 안 쓴 거지. 안 쓰면은 모르는 거고요. 쓰면 아는 걸로 치부하는 시험이 이 시험이에요. 사실 별거 아니에요. 여기 들어간 내용이 제가 뭐 대단한 공학적인 지식이 있어서 쓴 건 아니에요. 물론 저는 낮은 공사를 많이 해봤어요. PM도 해보고 실제로 현장에서 공사 주임, 대리, 그리고 차장일 때도 한번 해봤고요. 뭐 해봤어요. 해보니까 저는 뭐 물론 내용은 알겠죠. 알지만 여기에 쓴 내용 자체가 실제로 시공 안 해보신 분들하고 저랑 상관성이 없어요. 왜?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아는 거니까. 교재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단어들을 정확하게 살펴볼 줄 아신다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별거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아까 전에 예를 들은 거 있잖아요. 뭐 사전 조사 철저히 하고 긴급하게 보강 공사를 실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쓰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쓰는 사람하고는 천지차별이에요. 왜 오늘 하필이면 현장 사례나 결론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개요, 첫 장 엑스트라 원리 들어가는 거, 그리고 본론 쓰는 거. 이것까지는 공부가 되신 분들이 잘 쓰는 경우가 참 많다. 근데 마지막 장에 현장 사례나 결론을 잘 꾸미지 못하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많다. 거기에 대한 차별화를 어떤 식으로 준비해서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야 좋겠나 하는 거를 물론 알려드리는 거죠. 그럼 왜 하필이면 거기냐? 앞부분은 다 똑같으니까 채점위원이 어딜 그래도 읽어볼 수 있겠어? 뒷장 대충만 한번 봐도 돼요. 안에 있는 내용은 하나도 아닌 것 같고 대충만 봐도 된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어 들어갔죠. 그렇죠? 어떤 부등호가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어떤 숫자 뭐 이런 게 들어갔죠. 공식이 들어가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영어, 뭐 숫자, 공식 같은 거, 그리고 뭐 이런 중요한 단어들 몇 가지 키워드가 한눈에 딱 보는 순간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읽게 되거든. 아, 얘가 합격 점수를 줘도 되는지 안 줘도 되는지 읽게 되게끔까지만 벌써 채점위원들한테 만들어만 줘도 반 이상 성공했다. 합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현장 사례나 결론 쓰는 방법을 공부를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많아요. 굳이 그러실 이유가 없는데 이거 조금만 더 연구해가지고요 쓰는 방법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 굳이 외우지는 않아도 되겠네. 교재에 있는 거 그냥 딱딱딱딱 떠올려가지고 그냥 적재적소에 그 말만 쓰고 나오면 되겠네 라고만 생각해도요 남들보다 훌륭한 결론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결론 쓰는 방법, 이거를 공부를 안 하고 가는 게 아니고요. 꼭 공부를 하고 가신다라는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공부 이제 처음 공부하는 요령, 그리고 슬럼프 극복, 그리고 애니 현장 사례, 결론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제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여기 강의 들어오신 분들 제가 캡처하기 전까지는 그냥 그대로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채팅창 뭐 띄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캡처는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혜택은 뭐냐? 그랬더니 내년 시험 있죠. 내년 시험이 있어요. 내년 시험이 이제 2월 6일이 이제 예상이에요. 그러면 2월 6일 전까지 우리가 계속 사이클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모의고사 무료 혜택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토토공 10주년 기념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의고사 무료니까는 그렇게 아시고 뭐 다음 주는 아니고 그 다음 주부터라도 학원 이제 정상화돼서 대면 수업하게 되면은 그냥 모의고사 시간에 매주 토요일 11시에요. 모의고사 시간에 오세요. 오셔가지고 나 저기 뭐 그때 그 게릴라 온라인 실시간 특강 한 것 때문에 모의고사 이벤트 왔는데요 라고만 말씀하시면 성함만 적고 뭐 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모의고사 보시고 그 다음 주에 오시면은 빨간 펜 제가 그냥 빨간 펜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누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참여하신 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이런 거 이제 혜택 하나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원래 모의고사가 8주 모의고사 하는데 20만 원이에요. 그럼 2번 하면은 40만 원. 근데 좀 앞에 좀 빠지니까 상당히 그래도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혹시 이제 질문이 올라왔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우선은 참가자분들이 우선 되게 많았네요. 우선 참가자분들 캡처부터 먼저 할게요. 제가 질문 이제 올라온 거 있는데 우선 캡처는 하고요. 그래서 잠시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까지 32분이 여기 방에 들어오셔 계시니까 저 빼고 31분이 지금 보고 계신 거네요. 들으신 거네요.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하나만 더 네, 캡처는 다 끝났고요. 그러면은 지금 채팅 창에 혹시 제가 사나이 갑바님 4시인 줄 알고 너무 늦게 접속했네요. 그래도 지금 요거 이제 됐으니까 그랬으니까 뭐 모의고사 참여하실 수 있겠네요. 우선은 기출문제 공부 방법이 궁금합니다. 시중 기출문제집은 교재 내용을 짜집기만 해서 실제 답안 작성과는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참고할 만하지만 예를 들어 5년치 문제를 다 제가 시험부터 자료를 찾으면 작성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토지 및 기초기술사 준비 중이고요. 122에 처음 시험 받고 56점 4점입니다. 토지 및 기초기술사 처음 공부해서 시험 보시는데 56점대 받으시면 잘 하신 겁니다. 공부를 제대로 잘 하고 계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떤 종목의 기술사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 기출문제에 대한 공부 방법은 똑같아요. 어떤 순서로 하신다라고 보면 그냥 그러면은 기출문제 이게 시중에 팔고 있는 책자들이 있어요. 책자들 쉽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쓰레기예요. 왜? 22줄, 66줄에 쓸 수 없는 양을 집어넣고요.
도저히 따라서 쓸 수 없는 표라든지 도저히 따라서 쓸 수 없는 그림이나 그래프 이런 것들이 그 교재들이 들어있어요. 그거를 보고 공부를 하래요. 기출문제에 대한 답이래요. 어떻게 써요? 안 돼요. 기출문제에 대해서 공부하는 방법은 명확하게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5년치가 됐든 10년치가 됐든요. 많이 나온 거 위주로 별표 4개를 한다든지 뭐 3개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했죠. 자주 나온 것부터. 그래서 공부는 출제 빈도가 높은 것부터 이 순서대로 내가 시간 날 때마다 이제 풀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풀어보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무조건 체크 멘토한테요. 멘토 없으면 뭐 어디에든 뭐 답안지 올려가지고 체크 받고요. 어떻게든 멘토를 찾아서 체크를 받으십시오. 이게 정답이에요. 합격하신 분들은요, 합격하신 분들만의 노하우가 있고요. 합격하신 분들은 합격하신 분들만의 답안지의 느낌을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는 얘기에는 이렇게 하면 합격해요. 이 정도면 합격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누구한테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준비하는데 다른 혜택 주시면 안 되나? 그냥 죄송합니다. 오늘은 다 그냥 모의고사, 토목시험기사 모의고사만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연파더님이 한자 사용이 도움되나요? 저는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어 보이거든요. 왜? 채점하신 분들이요, 한자 잘 아세요. 그리고 한자를 쓰면 나이가 조금 있어 보잖아요. 근데 글자를 너무 애기처럼 쓰는데, 글자를 너무 못 쓰는데, 흘려 쓰는 건 상관없는데, 그냥 너무 못 쓰는데, 애기처럼 쓰는데, 한자를 쓴다? 그럼 조금 약간 오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이, 지방에 있어서 참석을 못 하시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유유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뭐 어떻게, 거기까지는 뭐 어떻게 좀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이, 이제 막 공부 시작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답안 구성을 고민하는 게 먼저인가요? 아니면 이론을 먼저 공부하는 게 먼저인가요? 이론을 먼저 공부하십시오. 이론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론을 공부해야 답안지는 나중에 틀은 사실 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론 공부하기 있어야 집어넣지. 답안지 틀만 공부하고 이론 공부를 안 하면 이건 집어넣을 게 뭘 집어넣을지 몰라서 답안지 틀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용어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용어는요, 저는 이제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데, 정독, 속독, 정독, 속독, 그 다음부터는 속독. 여기 이제 다독을 하는 구간이에요. 사람이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요. 정독을 맨 처음에 하면요, 오늘 첫째 날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3개월이 됐어. 이때 다 읽겠죠. 그 다음에 다시 정독을 해.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나중에 다독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정독은 어느 정도 하냐? 그랬더니 학원 스케줄에 따라서 서브 노트를 만드는 시간과 같이. 서브 노트 10년 동안 만들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학원 스케줄이 10주다. 10주 안에 한번 전부 다 정독에다가 서브 노트까지 완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속독은 그거를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읽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독해서 쓰는 기간이 뭐 3개월 걸렸다, 뭐 10주 걸렸다 그러면은 10주 그 같은 사이 안에 계속 속독이에요. 어저께 쓴 거 다시 속독, 그저께 쓴 거 다시 속독.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정독인데, 이거는 뭐냐 그랬더니 서브노트를 2번 만드실 분들, 3번 만드실 분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독인데, 예를 들어 첫 번째 정독이 10주 걸렸다, 두 번째 정독은 5주, 6주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속독을 하는데 2주 걸렸다, 그 다음에 속독하는 데는 뭐 1주 걸렸다, 그 다음 속독하는 데는 뭐 5일 걸렸다, 그 다음에는 3일 걸렸다, 하루에 한 번씩 본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외울 게 너무 많아요. 그 외울 거를 내가 뭐 하루에 10시간씩 앉아가지고 외우는 건 사실 잘 안 외워져요. 계속 책을 다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정독, 속독, 무조건 답안지에 끝이라고 적어야 되나요? 네, 끝이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한 문제 끝나면요. 그리고 정독, 속독하고 매일 쓰는 연습은 언제 하나요? 매일 쓰는 연습은요, 오늘 공부한 거에 대해서 전부 다 쓸 필요는 사실은
없을 수도 있어요. 예, 본인에 따라서 본인의 시간에 따라서 분할을 해가지고 나누셔서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쓰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공부하시고 한 문제나 두 문제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공부가 이렇게 올라가기 전까지는 용어 위주로 예, 쓰는 연습을 뭐 두 문제를 하다가 그리고 이렇게 좀 공부가 되면은 그때 이제 서술형 문제 한 문제씩 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예, 된다 봅니다. 처음에 서브노트 만들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서요. 다른 분 작성자를 참고해서 작성하는데 맞는 건지 형식을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그냥 모르면은 그냥 따라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시간적인 여력이 없어요. 다만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래도 조금씩 바꾸려고 계속 노력은 해라. 노력을 한 거랑 안 한 거랑 생각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생각하시고요. 서브노트를 만들고 그걸 계속 보고 쓰면서 공부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로 계속 반복하는 게 나을까요? 서브노트는요, 서브노트 가지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예. 착각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서브노트를 내가 만들었어. 근데 내가 지금 합격한 상대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의 대상이 아니야. 이 서브노트를 가지고 누군가한테 체크를 받았어. 그럼 내가 이 서브노트를 보는 게 아니라 체크한 거를 잊어버리지 않게끔 계속 보십시오. 며칠 지났어. 아, 저 사람이 뭐 체크해 줬었지?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아, 이거 체크했었지. 아, 답안 쓸 때 이런 걸 생각하면 써야 되겠네. 이걸 보는 거지. 본인이 쓴 서브노트 가지고 공부는 하지 마셔라. 뭘 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교재. 네. 공부는 항상 교재예요. 네. 처음부터 참여가 아니고 중간에 참여해도 된가요? 모의고사요? 당연하죠. 예. 쓰는 연습을 100분 단위로 하는 게 도움이 됩니까? 물론 도움은 돼요. 예. 근데 100분 단위로 하는 거는요, 시험을 얼마 안 남기고, 2주, 뭐 1주 남기고 100분 단위 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때 실전 연습이죠. 지금은 그냥 한 문제씩이라도. 10분 쓰고 조금 쉬는 시간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예. 10분.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은 20분,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서술은 뭐 25분이잖아요. 그죠? 대신에 그 쓰는 동안에는 전화가 왔어. 전화, 소고 이렇게 해놓고 하셔야지. 그죠? 예. 누구도 나를 건드리는 시간은 예, 있지 않아야 되겠죠. 선 그을 때 자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가요? 자를 안 쓰는 것이 속도는 빠른데. 네. 자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내가 자를 이용하지 않고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겠죠. 예. 저는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니은, 기억. 예, 요 방법이 있죠. 그죠? 예. 니은, 기억. 이거 조금 연습만 하면요. 돼요. 모양도 내 마음대로 돼요. 예, 그래서 니은, 기억 연습을 조금 많이 하시면 된다. 예, 손으로 핸드 드로잉 돼요. 예, 근데 조금 나는 수전증이 있어서 흔들린다. 예, 그냥 잘 쓰십시오. 예. 학원 강의 맞춰가면서 서브노트 숙제하면서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동강을 계속 보는 게 나을까요? 슬럼프 와서 서브노트 중단하고 동강을 보는 중입니다. 네, 동강 열심히 보십시오. 네, 서브노트 조금 미뤄도 상관없어요. 서브노트 꼭 무조건 다 해야지만 붙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네, 하지만 슬럼프가 왔다면 내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걸 할 수 있고 그거 조금 더 또 빠질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게 동강이라면 동강 보는 게 낫겠죠. 네. 질문을 생각보다 많이들 해주셨네요. 예, 또 뭐가 오셨는데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하셨군요. 예. 오늘 수업은 하나 더 오셨는데 요거까지만 답해드리고 이제 안 할게요. 서브노트 작성을 합격자분이 작성하신 걸 참고하여 만들어도 교재를 공부를 해야 되나요? 당연하죠. 왜? 그 합격자가 합격하고 나서 쓴 거예요? 그거라면 조금 말이 틀려집니다. 합격 전에 쓴 거면은 예, 다시. 대신에 합격 전에 쓴 것은 참조.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도 써봤네. 그럼 나도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볼까? 저 사람이 쓰는 의도가 뭐였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라고 합격자의 연습 답안을 보라는 거지. 그걸 가지고 공부하는 거는 아니다. 왜? 합격 전에 쓴 거잖아요. 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참여하신 분들 모두 다 지금 제가 캡처를 해놔가지고요. 네, 뭐 어디다 자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 카운터만 그냥 저 혼자만 볼 거예요. 네, 그래서 합격생들은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전부 다 모의고사 혜택 드릴게요. 뭐 집안에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고요. 여기 이제 수강생 분도 계시고 수강생 아닌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수강생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오늘 하긴 한 거예요. 왜?
내가 그랬더니 수강하셨는데 이번 주 코로나 때문에 쉰다니까 공부를 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이걸 하면 공부를 하는 동기부여를 뭐 될 수도 있다 생각하고 제가 해드린 거니까 뭐 공부 열심히 하시고 수강생이 아니신 분들도 뭐 다른 학원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든가 독학을 하고 계시든가 뭐 그렇다 그러면은 하십시오. 계속 오늘 이렇게 뭐 본인한테 맞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좀 전적으로 좀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죠? 오늘 수고들 많으셨고요. 제가 혹시나 또 시간 되면 이런 식으로 또 강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여력이 남고 시간이 남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또 만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